거절 잘하는 법,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 받았을 때 답변하는 법, 대본을 보지 않고 말이 술술 나오게 암기하는 법. 자, 그 모범 답안이 33년차 국민 아나운서라 불리는 이금희 작가님의 책. 짜잔! 우리 편하게 말해요. 말이 술술 나오고 싶은데 말술사. 첫째,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 거절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절을 너무너무 어려워하셔서 문자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대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읽고 씹어버렸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될까요? 뭐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완전 무시하네? 자, 이렇게 되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죠. 싫습니다. 저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요? 부탁하는 사람이 모두 너와 같지는 않다. 너는 고민 끝에 어렵게 입을 떼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부탁하고 거절당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너 아니면 A, A가 안 되면 B에게 부탁한다. 너는 A, B, C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말뿐일 때가 많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상황이 안 되면 바로 거절해라. 그 사람은 곧바로 다른데 연락할 것이다. 저는 이 한 문장이 기억이 남아요. 너 아니면 안 돼. 부탁을 받았는데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되는데도 부탁을 꾸역꾸역 들어주었대요. 너무 무리해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무리한 부탁은 무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내일 오후까지 답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는 그 다음날 오전에 일찍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금희입니다. 어제 연락을 받고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연락을 드려야 다른 분을 섭외하실 것 같아요. 그럼 행사가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자, 어떠세요? 부드럽게 거절했지요? 여기에서 특히 배울 점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답을 했다. 말술사의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거절을 하고요. 하나를 더 붙입니다. 섭외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가능하신 분 있는지 연락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반응이 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가능하신 분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봐준 그 자체에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둘째, 면접에서 잘 모를 때 대답하는 방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면접, 강의를 해보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면접을 어려워합니다. 면접 자리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말이 실수가 돼서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자, 그런 불안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면접관의 이 질문을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면접관에게 결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야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채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동문서답을 할 수 있으니 지원자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면접을 한번 봤습니다. 이 심사위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 질문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의 심사위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더 상세하게 다시 질문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질문을 다시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좋은 답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의 바르게 여쭤보고 양해를 구하면서 면접의 페이스를 자기 쪽으로 가져온 후에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길어야 5초쯤 면접관을 기다리게 하는 건 괜찮다고요. 조금 안심됩니다. 그 면접장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말술사의 프리미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다면 지금 검색창에 말이술술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셋째, 대본 없이 말 잘하는 방법. 정말 이 암기하는 거 쉽지 않지요. 저도 아나운서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자, 저는 시행착오 끝에 말술사의 암기법을 개발했고요. 오늘은 이 책에서 나온 이금희 작가님의 인터뷰를 할 때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에 관해 혹은 주제 하나를 놓고 A4 용지 100장 분량의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밑줄을 쳐요. 밑줄 친 부분만 모으면 10장 안팎으로 줄어들죠. 그 10장을 다시 3, 4장으로 줄여요. 문장이 아니라 광고처럼 짧은 문구로. 이때부터는 직접 손으로 쓰죠. 결국 딱 한 장으로 만듭니다. 그럼 그건 완전히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생방송 중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죠. 만약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땐 큐카드에 적어둔 핵심 단어를 살짝 찾아보면 되지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커닝 페이퍼가 떠올랐어요. 커닝을 하려고 막 적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 커닝 하려고 적었는데 적다 보니 다 외워졌다. 그래서 커닝을 안 했다. 그런데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책에서는요, 또 한 쇼핑 호스트의 암기법도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인드맵을 그려서 정리하기였어요. 큰 주제를 적고 나뭇가지마다 말할 순서대로 작은 주제를 적는 거죠.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적어요. 그러면 말할 때 제 머릿속에는 그 마인드맵이 있으니까 순서를 헛갈리지 않더라고요. 가지의 나뭇잎 부분에는 중요한 단어를 적어두어 같은 방식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일목요연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암기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핵심은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흐름으로 기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꼭 써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요, 이 좋은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주변에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자, 저 말술사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